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10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 더 긴 이야기,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일봉 보고 뭐 주봉 보고 이런 짧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일단 코스피 100 지수로 볼 건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자, 월봉인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투자심도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종가 보세요. 종가 내려갔죠. 지금 종가는 상승했는데 종가 투자심도는 내려간다고. 자, 보세요. 지금 종가가 얘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은 종가예요. 얘부터 내려갔다고. 이렇게 여기 7월이죠. 그러니까 7월 종가가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이 시점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12월이죠. 12월만 투자심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상승이 안 돼. 그러니까 11월, 1월, 2월, 3월 다 안 됩니다. 얘네들은 상승할 수 있는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해도 투자심도는 횡보하니까 하락이에요. 자, 만약에 12월에 하락하죠?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 깨집니다. 붕괴될 거예요. 12월에 종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1월, 2월, 3월 중에 종가가 하락하는 달이 나오면 여기가 깨지는 거라고. 여기 지금 305죠? 여기가 깨지는 거라고요.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 상승하려면 12월 달에 상승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상승해야 된다고. 11월 달에 상승하는 건 의미가 없어. 12월 달에 상승해야 돼. 상승하고 싶으면 1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에 상승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를 보여드릴게요. 고가. 자, 고가는 고가도 지금 횡보네? 그죠? 지금 고가 횡보하잖아요. 고가는 상승했는데 고가 투자심도는 횡보해. 왜냐? 1구간이에요. 자, 여기가 최고점이죠. 보이시죠? 얘는 8월이에요. 종가는 7월이고 고가는 8월입니다. 내려가. 여기 소용없어. 안 올라. 얘는 12월과 1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상승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어. 12월하고 1월 달에. 자, 마지막으로 저가를 볼게요. 저가가 상승했죠. 저가가 상승했는데 다음 달에 하락시킬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다시 상승시키면 1월이죠.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저가를 깨면 다시 내려가요.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저가를 깨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말고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독특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시가예요, 시가. 시가는 되게 독특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이 봉이 어떻게 그려지면 상방이고 어떻게 그려지면 하방인지 기억이 날 거라고. 잘 보세요. 시가 투자 심리도도 여기가 제일 높아. 이게 언제야? 8월이에요. 8월 시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신기한 건 이번 달도 내려가요. 양봉인데? 왜 내려가지?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낮아졌다고. 봉이 양봉이지 시가는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가가 낮아졌다고. 근데 보시면 여기가 0구간이고 여기가 1구간이고 여기가 0구간이고
1, 1, 1, 1, 1 다섯 개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지금 10월이에요. 10월이 1, 11월이 0, 12월이 1이고 아니다. 11월이 0. 예. 그 다음에 여기가 1월이 0이에요. 그 다음에 2월부터 6월까지 1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10월은 지났죠? 11월도 지났어. 자, 12월이 1이에요. 12월이 1이라는 건 뭐냐면 12월에 시가가 상승해도 시가 투심은 내려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시가 투자 심리도가 내리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1호를 보세요. 1호는 시가가 오르면 상승해. 시가 상승하면 시가 투심이 상승합니다. 자, 2월부터 6월까지는 불가능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가 투심을 상승할 수 있는 달은 딱 1월 뿐이에요. 1월만 상승이 가능해. 나머지 달은 안 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 1월에 시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는 계속 내려간다고, 시가는. 예? 자, 조건이 정해졌죠. 시가가 1월에 상승해야 상방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1월에 시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12월에 양봉이라는 거지. 그죠? 예? 12월에 양봉이 나야 1월에 시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단순한 원리만 아시면 돼. 만약에 12월에 음봉 나면 1월 시가 내리겠죠. 그럼 뭐라고? 6월까지 작살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치? 왜? 1월달 시가가 내려갈 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려면 봉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가가 올라가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2월에 이런 봉을 그리면 상방, 12월에 이런 봉을 그리면 하방이에요. 네, 이해가 팍팍 되시나요? 왜? 이건 시가가 올라가고 이건 시가가 내려가니까. 자, 12월에 음봉이 난다라는 거는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죠? 12월에 양봉이 난다라는 건 종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이 되고 종가가 하락하면 음봉이 될 거잖아. 그 음봉이 되면 시가가 내려가면서 망가진다고. 자, 12월의 봉이 어디로 가느냐, 12월의 봉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 내년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년이 12월 봉이 하락하고 음봉이면, 그죠? 3월에서 6월까지, 길게는, 짧게는 3월, 길게는 6월까지 작산한다는 얘기예요. 12월 종가가 상승하고 양봉이면, 그죠? 그러면 이제 매달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체크하는 거지. 1월 달에 체크해서 올라가면 2월 달에 또 체크하고 3월 달에 또 체크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하락해서 음봉이면 체크할 필요 없어. 그냥 내년 3월까지는 쭉쭉 빠지는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구조?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자, 이제 띵글로 보겠습니다. 띵글로 이거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달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면 고가를 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보세요,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면 상승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끝나면 양봉도 가능하고 상승도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의 주가 얼마죠? 333.96은 상승할 수도 있고 양봉을 낼 수도 있어요. 왜? 상단선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325까지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위가 닫혀요.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봉을 낼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고가를 넘을 수도 없어요. 그럼 고가 투자 심리 또는 횡보하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차단되는 거야. 위로 올라갈 공간이 차단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양봉을 못 내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음봉을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325. 아까 333 보셨죠? 얘는 위로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325까지 빼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 공간이 이렇게 막히죠? 고가도 막히지만 여기 이렇게 막히잖아. 그럼 위로 올라갈 공간이 이만큼밖에 없는 거야. 올라가다가 밑으로 맞으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음봉 날 확률이 높다고. 예? 그러니까 325 언더로 종가가 만들어지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다. 예? 위로 올 공간이 없어요. 고가를 막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11월 종가가 325보다 낮으면 12월에 상승할 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확보가 안 된다고. 못 오른다가 아니라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럼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양봉 내기도 힘들고, 그죠? 상승하기도 힘들어요. 결국엔 뭐예요? 양봉이 안 되고 상승이 힘들면 얘는 음봉에 하락이 될 확률이 높는 거죠? 높잖아요. 그러면 325 언더에서 끝난다는 거는 음봉의 하락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락할 확률이 높고 음봉이 날 확률이 높으면 1월 달에 시가가 낮아지고 1월 달에 시가가 낮아지면 내년 6월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 지금 15일 남았잖아요? 지금 15일 남은, 아니 10일 10일 거래일 남았어요. 지금 10일 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날짜로는 이제 15일이 남았는데 거래일 수는 10일 거래일이 남았다면, 그럼 10일 거래일 동안 325 위에서 마감하면, 그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325 언더에서 마감하면 상승 가능성보단 하락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달에 고가를 못 넘게 막으려면 윗꼬리를 그려야 돼요. 윗꼬리를 그려야 되는데 325 정도까지만 내려주면 그 언더에서는 윗꼬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하락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 종가가 325보다 낮으면 돼요. 325보다 낮으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이거 이해되시냐고요? 이게 이해되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모르시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목이에요. 일목인데 잘 보시면, 예, 보이시죠? 결국에는 325보다 낮다는 얘기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냐죠. 여기 밑으로. 예? 322.66 아래로 내려가냐 마냐요. 322.66 아래로 내려가면 완전히 하방 우세라는 얘기예요. 322.66 아래로 내려가면 하방 우세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25보다 낮은 종가잖아. 그러면 325보다 낮은 종가는 322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322.66 아래로만 내려가주면 다음 달에 종가 상승하기 어렵다고. 윗꼬리에 의해서 상단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못하는 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336.96이에요. 336.96이니까 333인데 325니까 그럼 몇 포 빼야 돼요? 9포.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9포를 뺄 수 있으면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포나 2포를 더 오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320포까지만 내리면 돼. 자, 이거 설명됐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예요? 외국인의 선물. 네, 선물이에요. 자, 보시면
금투 매도예요. 매수 아닙니다. 포지션 매도고 외국인도 매도예요. 여전히 2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오늘 선물 많이 샀는데 그러면 상방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적으로는 계속 매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도 누적으로 계속 매수해요. 그러니까 개인 상방 외국인 하방이라고. 이 포지션을 포기해야 외국인이 포지션을 포기해야 돼요. 외국인이 다 손절해야 돼. 아직 5천억밖에 손절 안 했어. 아직도 2조 원이 남았어.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손절을 해야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들고 어떻게 상방으로 가요? 못 가. 근데 이 선물 평단이 얼마예요? 323에서 324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평단이 323.5 또는 324. 이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평단이 거기니까 거기까지 끄집어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정리해. 제가 말을 뒤집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선물 매도 들고 있는 거 2조 원을 다 손절해 버려. 다 손절해 버리면 저도 할 얘기 없죠.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손절을 다 했는데 이 다물어야지. 네. 그죠? 지금 손실이 얼마일까요? 324 잡고 10호잖아, 10호. 예? 지금 10호라고. 10호 손실이죠. 334니까. 그러면 10호 손실에 수량으로 몇 개예요? 24,000개. 그럼 10호면 얼마예요? 1포가 25만원이니까 250만원이에요. 그럼 250만원 곱하기 몇 개예요? 24,000개. 그러면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600억이요. 응? 지금 손실이 600억이라고. 예? 외국인이 지금 선물 손실이 600억이에요. 멍청이죠? 선물 600억 손실이라니까? 630억? 예. 그러니까 지금, 파생은 박살난 거예요. 파생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냥 지수 올라가는데 600억 손실을 그냥 그대로 내면서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손실하면 600억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600억을 손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이제 다 손절하는 거지. 내일 증시 오르면 600억을 다 손절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개인은 얼마 벌었어요? 개인은 250억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익절하고 외국인은 600억을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600억을 그냥 날로 줘요? 옵션으로 600억 벌기도 힘든데. 자, 오늘 개인이 여기요. 337부터 357까지 몰빵했어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몰빵해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337도 가기 어려운 거잖아. 337도 가기 어려운 거라고. 몰빵을 했잖아. 매수인데? 그럼 여기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외국인은 다 매도예요. 외국인은 340도 매도고 9위도 매도고 9위도 매도고 요거 매수인데 얘는 얘랑 포지션을 짜면 상관없어요.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다 매도예요. 여기까지 355까지 다 매도 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 한 거예요? 현물 왕창 사면서 개인한테 콜을 왕창 넘겼다고. 그럼 개인이 뭐예요? 콜도 상방, 선물도 상방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위로 급등하면 누가 좋아요? 개인이 좋지. 외국인 좋을 게 뭐 있어? 선물 만기까지는 박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은 박살 난다고요. 선물 600억 손실에 콜매도 잔뜩 쳐놨는데 이 상황에서 위로 가요? 위로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풋매도를 열심히 쳤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옵션은 위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먹기 위해서 어지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봤는데 요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기간으로 보시면, 자, 11월 9일에 끝났으니까 11월 10일부터죠? 그럼 어제까지 14일까지 볼게요. 14일까지 보면 개인은 콜이 없어요. 예? 개인은 콜이 없어요. 콜 매도만 쳤다고. 자, 332, 335, 340. 예, 매수 처음 한 게 345죠? 그러니까 345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는 콜 매수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개인이 수익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딱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매수로 바뀌었죠? 싹 다 매수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337부터는 다 매수를 다 들고 있다고요. 근데 외국인을 보면 여기 보세요. 337, 340부터 매도 쳤죠? 그러니까 매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잖아. 여기는 매수고, 그죠? 여기는 매수니까 335까지는 수익이라고. 근데 337만 가도 손실이에요. 여기는 1300개고 여기는 9500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했을 때 손실이라고요. 그러니까 337이 맥스예요. 예?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337이 맥스라고. 그 위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는 337 위로는 가고 싶어 하는 차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이 333이잖아. 334인데 여기서 3포 정도의 윗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3포 정도 윗공간은 지금 세팅된 값으로는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로는 여기서 3포. 예? 여기서 3포.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콜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들였으니까 얘 또 다 죽여야죠. 지난주 월요일에 얼마 샀죠? 484억인가 사가지고 다 쓰레기 됐잖아요. 예? 484억 사가지고 싹 다 쓰레기 만들었잖아요. 다 작살냈잖아.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190억 샀어. 그럼 190억 산 것도 다 휴지 만들어야죠. 근데 휴지 만들어야 되는 게 337부터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 좋으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는 여기서 3포 정도의 상승 공간은 더 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콜매도 포지션을 풀어야지. 예? 지금 콜매도를 쳐놨는데 이걸 풀어야, 예? 풀어야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외국인은 둘째치고 개인 콜을 이걸 손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얘네들이 지금 이걸 정리를 해야 위로 가는 거니까 개인은 선물 매수를 하고 있고 8,400억대, 콜에 190억대에 몰빵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파생은 무조건 개인이 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37이라고. 예? 그러니까 337 위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콜 매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방으로 눌렀을 때 이게 325 언더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봉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 개인이 선물을 청산하느냐? 예? 개인이 선물을 청산하면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파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12월 14일 만기를 기준으로 개인이 선물 매수를 청산하면 위로 갈 수 있다고. 근데 선물 매수를 계속 고집하면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오늘 개인이 콜을 완전 몰빵했잖아요. 이 몰빵한 걸 어떻게 죽이는지를 봐야 돼요. 뭐 횡보하면서 죽일지, 하락하면서 죽일지, 아니면 올렸다 빼면서 죽일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191억? 네, 191억 들어온 콜은 휴지가 돼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휴지를 만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 매수 포지션, 그 다음에 옵션에서 개인이 콜에 몰빵한 이 두 가지 파생 포지션을 가지고 이번 달에 월봉이 고가를 어느 정도 만드느냐, 그리고 종가의 거리, 그러니까 윗꼬리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드는지를 남은 10일 거래일 동안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예, 이 포지션의 의미는 설명이 됐을 겁니다. 저는 11월 달에 종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현물 거래를 한 거 보면 음봉을 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음봉이 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11월 종가 기준으로 음봉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음봉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느냐. 윗꼬리가 없으면 다음 달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윗꼬리가 325까지
내려가 준다면 그때는 한번 하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여기 보시면 앞으로 여기가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목, 금, 다음 주 월요일, 화, 수, 목. 자, 여기가 수요일이고요. 여기 목, 금, 이게 월, 화, 수, 목, 금이죠. 월, 화, 수예요. 수요일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말일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내일까지 봉이 그려지면 이번 달 매트릭스는 다 그려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 일구간이에요. 목에서 월요일까지는 다 일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종 중에 하락하는 게 나오면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승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고조종 상승, 고조종 상승, 고조종 상승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다가 두고 이렇게 음봉으로 그리면 바뀌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양봉으로 그려도 그 다음에 종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에 고조종이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고요. 종가가 고조종을 다 상승시키면서 종가가 상승하는 봉이 나와야 위로 가는데 유리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일 종가가 상승하면 금요일에 한 번 더,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일봉은 이번 주 전략이 다 나왔죠? 자, 상승할 거면 어떻게 한다? 내일 고조종 다 상승시킨다. 그죠? 그래야 금요일 날 또 상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일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약간은 들어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종가가 내린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 종가가 내리면 이제 다음 주 주봉은 이번 주 주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리고 싶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이틀 중에 종가가 내리는 봉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하락할 의지가 있으면 내일 또는 모레 이틀 중 하루 종가가 하락하는 날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락하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지금 현물 상태만 보면 상방. 예? 현물 상태만 보면 상방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의 현물 상태를 봐서는 하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뭐 1조 6천억을 개인이 매도했는데 여기다 대고 누가 감히 하방을 떠들겠어요. 상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안전하지. 근데 그 현물 뒤로 숨겨진 파생은 싹 다 하방이야. 예? 그러니까 현물은 상방으로 완전히 몰빵되어 있는 구조인데 뒤돌아서 보면 파생은 싹 다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기관조차도 다 하방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기관도 하방이라니까? 지금은 개인만 상방이에요. 개인만 파생 포지션이 상방이고 기관하고 외국인 다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상방이지만 뒤로 보면 하방이죠. 근데 이 현물은 네버엔딩이잖아요. 사실 뭐 11월이면 어떻고 12월이면 어떻고 1월이면 어때요. 그냥 계속 보유하면 상관없는데 선물이랑 옵션은 12월 14일 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12월 14일까지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포기 안 해. 그리고 지금 개인이 매수한 이 191억대의 콜 매수도 안 털어. 그러면 상방은 없는 거예요. 예? 상방은 없는 거라고. 위로 가더라도 또 빠지고 위로 가더라도 또 빠질 거예요. 왜? 결국엔 개인이 들고 있는 저 콜은 다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응?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급등해가지고 외국인이 선물을 손절했다 쳐요. 그럼 손절하면서 매수할 거냐? 얼마를 매수해? 2조 원을 매수해야 돼요. 그럼 2조 원 매수하면서 개인이 들고 있는 저 191억을 다 익절하라고 밀어준다고? 현물 때문에? 저라면 현물 매수를 좀 쉬겠어요. 현물 매수를 쉬고 저 코를 박살내야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파생은 완전히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파생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현물이지. 이 현물이 지금 꽤 많은 금액이 배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리고자 한다면 현물 매도가 나와야 돼요. 개인은 현물을 사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을 팔아야 돼. 현물을 팔아야 하방 시세가 나겠죠. 현물을 매수하는데 하방 시세가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면 개인의 코를 박살나겠다라는 소리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사면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리겠다라는 이야기 안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도 보셔야 된다고요. 매도하면 이제 추매하는 거고 단가를 높이긴 하겠지만 매도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개인은 옵션도 콜이고 선물도 매수인데 외국인이 여기서 지금 600억 손실 내가면서 계속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지금까지의 외국인이 그 행해왔던 그 수많은 사례를 보면 선물에서는 거의 손실 안 내요. 선물에서는 거의 손실 안 낸다고. 누가 9월 달에 선물 손실 났다 그랬는데 1%예요. 1% 손실 냈다고. 1포인트. 1포인트예요. 한 2조 원 정도 들고 있었으니까 한 2조 6천억을 잡아도요. 1포면 25만 원이에요. 응? 25만 원에 곱하기 2조 6천원이면 3만 개 쳐. 그러면 얼마예요? 다 100만, 1000만, 70억 손실 낸 거야. 그러면 선물로 70억 손실 내고 만약에 옵션으로 대박 쳤으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옵션으로 70억 이상 벌었으면 상관없다고. 근데 지금 600억이야. 600억. 630억이에요. 지금 2조어치 들고 있는 게 10% 손실이면 630억을 손실 내고 있는데 이걸 손절한다고? 옵션으로 얼마를 벌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외국인은 이걸 손절할 수가 없어. 이걸 손절하면 진짜 병신이에요, 병신. 그죠? 개인은 190억 원어치 콜 사고 8,400억 원어치 선물 매수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이 선물을 손절해 가면서 630억을 손절해 가지고 수익을 밀어준다? 아,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위로 간다고 해도 속도가 엄청 더딜 거라고. 왜? 개인의 콜이 시세를 내면 안 되니까. 개인의 콜의 시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콜이 337 붙어 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337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3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개인이 만약에 콜을 정리를 안 해. 3포 올리는 동안 만약에 190억을 다 손절해. 익절하든.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들고 있어?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콜을 횡보해서 죽이든 하락해서 죽이든 죽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 2조 원에 630억 손실입니다. 아, 630억 벌기 힘들어요. 예? 75억 손절했다고. 저기 9월 만기래. 근데 12월에 지금 630억을 지금 손절한다고요? 만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상승할 수는 있어요. 상승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손절하지 않는 한, 그죠? 손절하지 않는 한 하방은 아닌 거죠. 지금 외국인이 5천억 들어온 거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본다 그러면 내일 올려서 선물 매도해가지고 5천억을 다 던지면, 그러면 2조 5천억은 그냥 323.5 단가대로 그대로 보유하는 거예요. 신규만 들었다 나간 거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진짜로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 뭐하러 지금 1조 원까지 매수했는데 5천억을 다 정리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다 지금 상태에서 빨리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계속 상방으로 간다라는 판단은 안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제 판단이 아니라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정리하지 않는 한 2조 원의 선물 매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결국에는 323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현물을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도 어차피 현물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14일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뒤에까지 계속 들고 가서 상방으로 가면 돼. 근데 선물은 결국 만기일에 다 청산해야 되고 옵션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포지션으로 위로 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2021년 12월에도 30% 올랐어요. 30% 올랐지만 그 다음 달에 엄청 떨어졌죠. 그 다음 달에 엄청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간 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고.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다 드렸죠. 조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선물 매도를 포기하면 저는 제 분석을 이거는 이제 폐기해야죠. 예?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폐기해야 된다고. 2조 원의 선물 매도를 다 정리하고 옵션도 개인한테 대박을 딱 밀어주면 제가 분석한 건 폐기해야 돼요. 예. 이거는 잘못 분석하고 틀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20년 2월달 2월달에 잘 보시면 그때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어요. 예?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다고. 매수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매도를 들고도 올라갔다고 위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수가 올라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박살났죠.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박살났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어쨌든 하락을 잉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빠진다. 그럼 하락이라고 볼까요? 아니에요. 걔는 상승을 잉태하는 거예요. 자, 2020년 2월 달에 하락하기 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3월 말까지 빠질 때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들고 지금 그 폭락을 다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3월 만기? 아니지. 6월 만기죠? 6월 만기에는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왜? 외국인이 포지션이 매수니까. 근데 3월 만기 때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유지하면 아래쪽으로 가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유지하면 떨어져도 위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2조 원의 선물 매도를 정리하지 않는 한은 12월 14일까지는 어쨌든 상방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끄집어 땡길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더 올리면 외국인이 위에서 선물 매도 더 때리면 돼요. 1조 원 더 때리면 되잖아. 그럼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방은 유효하다. 거기다 개인이 지금처럼 콜을 계속 위쪽으로 퍼부어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